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첫 지역 순회 경선이 막에 올랐습니다. 첫 경선 지역이 충청권입니다. 개표 결과는 오늘 오후 7시쯤 발표되는데 오늘 전당대회 합동 연설에 나선 당대표 후보들의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명청대전의 연장전은 민주당의 지역이고 그 지역 문을 닫아야 합니다. 대통령과 손발 맞는 진짜 친명 지도부를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깨끗한 선거운동 하겠습니다. 네거티브하지 않겠습니다. 상대방 헐뜯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를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저 정청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기 정치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저주를 퍼붓는 유시민에게 침묵하는 이런 당대표가 필요합니까? 정청래 의원께서 2대1로 막고 있다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시는데 진짜 외로운 것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자, 강성필 부대변인께서 지금 저게 충청이니까 앞서긴 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앞설지, 그다음에 전체 지금 분위기는 어떤지 이거 좀 정리해서 알려주세요. 일단 이 충청도가 우리 정청래 후보의 고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소 김민석 후보와 송영길 후보와 비교했을 때 앞서지 않겠냐라는 예상이 있는 것이죠. 예. 요즘 세상에 출신 따져가지고 투표하겠습니까? 네. 이 전당대회 전체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따라서 당원과 지지자가 잘 선택을 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결국에는 이제 이번 전당대회 의미에 대해서 예. 우리 화면에서 보듯이 김민석 후보와 송영길 후보 그리고 정청래 후보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화제의 후보 정청래 후보가 연임에 도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왜 연임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은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로서 지난 1년 동안 네. 대통령과 케미를 잘 맞춰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과 잘 호흡을 맞춰가지고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예.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송영길 후보와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내가 대통령과 훨씬 더 케미를 잘 맞춰서 집권 여당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잘 보면 될 것이다. 다만 충청 전당대회에서 큰 의미가 있는 거는 사실상 당대표보다는 이 최고위원들의 성적표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친청 후보가 3명입니다. 최고위원 후보가 잘 결집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친명 최고위원 후보 5명은 좀 흩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충청도에서의 성적표를 보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당선이 될 것 같은 2명의 후보 말고 다른 1명의 후보를 조금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최고위원들도 결집이 되면 또 이게 당대표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청도에서의 주안점으로 볼 것은 최고위원들이 순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고위원들의 순위가 결정되는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이 충청에서의 결과다 말씀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전당대회 때 이 초반 1등에서 지지가 쏠리는 이른바 이제 밴드웨건 효과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경선은 다자구도인데다가 이 선호 투표제도 요게 이제 새롭게 도입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최고위원 선거는 그렇고 당대표 선거에서는 저 선호 투표제 글쎄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결국 저는 이 제도를 이렇게 도입한 이유는 네. 결국 김민석 후보에게 유리한 어떤 저는 제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이제 모르겠습니다. 일단 누가 3등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 일반적 조사를 보면 송영길 후보의 3등 가능성이 높다는 게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송영길 후보는 친명으로 일단 분류가 됩니다. 네. 그러면 송영길 후보를 1등을 찍은 분들은 2등은 김민석 후보를 찍을 가능성이 높죠.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자면 김민석 후보가 어떤 앞서는 그런 결과로 비춰질 것 같아요. 예. 근데 아마 이제 어제 사실은 이 보안수사권 관련된 형사소송 통보한 이유도 저는 이번 경선과 아주 절대적인 연관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이슈를 없애버림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제 김민석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주기 위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정청래 후보가 이걸 강력하게 그동안 사실 푸시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렇지만 또 한편에는 이번에 이제 개헌론이 불거졌잖아요. 임기 연장 개헌론이. 이것 자체는 김민석 후보에게 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이제 양쪽의 어떤 이 플러스 마이너스한 이슈들이 이제 겹칠 경우에 어떻게 나타날 건지. 그리고 이제 김민석 후보 측이 이야기했듯이 7% 안에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나면 전체가 유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 충청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전체 당원의 10% 정도라고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아직 많이 남은 이제 호남권 30%가 아마 좌우할 텐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아마 이 정청래 후보는 꽤 많은 표차를 내야 될 겁니다. 한 10% 이상 낸다면 나름대로 밴드웨건 효과가 있겠지만 7% 안에 한 3, 4% 정도만 낸다 하더라도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썩 가능성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